자, 계속 보시죠. 139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되는데 108조 법 조문 보세요. 네. 108조 통정허위 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이랬는데 그 통정을 빨간색 부피랑 동그라미 쳐보세요. 통정만 통정 동그라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랬나요? 자, 무효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연결해 보십니다. 통정과 무효를. 자, 따라서 하세요. 통정, 무효. 시작. 통정, 무효. 자, 앞으로 통정이라는 말이 직접 보이거나 제가 나중에 판사를 바로 할 텐데 통정과 똑같은 말들이 보이면 무효다. 쉬워요. 이게 판례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2항. 전항은 방금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우리가 107조에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제3자가 보이죠? 자,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선이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자, 대항하지 못한다 밑줄짝. 거기다 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까? 제3자가 뭐 된다? 보호된다. 보호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이러시면 되죠. 아니,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보호가 된다. 자, 취득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죠. 대항하지 못한다. 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자,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칠판을 보십니다. 자, 108조인데 통정허위 표시. 자, 첫 번째. 자, 통정은 또 뭐고 허위 표시는 뭔지 자,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에게 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강제 집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러면 은행이 채권자인 거예요. 근데 얘가 채무자겠죠. 근데 얘가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아.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한다는 말은 경매로 넘기려고 그래요. 이걸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고 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채권 나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애가 내 부동산을 경매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경매를 당하고 싶어요? 빼돌리고 싶어요? 빼돌리고 싶죠. 그러니까 자, 갑이 을과 둘이 짜고서 통정. 더 쉽게 편목구서. 자, 거짓으로 가장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살짝 등기를 넘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다 설명을 할 텐데 보세요. 여기서 등기라는 말이 보였는데 잠시 보류하시고, 자, 제가 방금 빼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이 아파트는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실제는 갑인데 빼돌린 거 아니에요. 경매 안 당하려고. 자, 여기 잠깐 보십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민법은 말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랑 같은 말이 어떤 걸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왔다. 저 아파트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거든. 이 말 쓰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무슨 얘기냐? 저 아파트가 내 거라고, 이제 내 거라고 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된 거예요. 기록? 다른 말로 내 이름이 표시가 된 거라고요. 다시요. 자, 대답 좀 해봐요. 세 가지가 같은 말이야. 세 가지 어떻게 돼요? 자, 시작. 등기, 기록, 표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표시가 된 거예요. 다시요.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아파트에 내가 무슨 권자라고? 전세권자라고 내 이름이 표시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했다고 불러요. 다시요.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지상권 설정 등기했다.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권자요? 저당권자라고 내 이름이 기록됐다, 표시됐다. 내가 지상권자라고 내 이름이 기록됐다, 표시됐다, 등기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 실제는 누구 건데?
갑건데 봐봐요. 실제는 갑건데 경매 당하지 않으려고 친구랑 편먹고서 등기부에다가 누구 이름을 을의 이름을 기록해놨다고요. 표시해놨다고요. 그러면 이 표시는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잘못된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진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거짓된 표시야. 그래서 이걸 허위 표시라 그래요. 허위 표시. 실제 권리자가 아닌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 실제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라고 거짓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이걸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 갑하고 뭐 하고서 편먹고서 한 편 먹고서 짜고서 그걸 우리가 통정이라고 한다니까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게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아하. 친구랑 편 먹고서 짜고서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거짓으로 표시해놨다. 허위 표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설령 을 앞으로 등기부라는 공간에 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을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할 수 없다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 그래서 등기가 이 기록이 무효가 되는 거고 취득 못하는 거고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건 의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성립 요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가 1교시 때 했는데, 자, 봐봐요. 비정상적인 인과관계를 한 겁니까? 법률행위한 겁니까? 의사표시한 겁니까? 의사표시한 거죠. 봐봐요. 비진위로 인과관계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한 거예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편 묶고서 계약했다고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자, 무슨 표시했다? 의사표시. 자, 두 번째. 자, 자기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 자,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잠깐 봐봐요. 편먹었다니까요? 편먹었다고? 그러면, 자, 갑의 상태 한번 봐보실래요? 자, 갑의 속마음은, 자, 친구 을하고 매매하는 겁니까? 빼돌리는 겁니까? 빼돌리는 거니까 매매가 아니에요. 근데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다시 얘 봐봐요. 자, 얘도 의사표시는 했는데 자, 을의 속마음은 친구 도와주는 거지 매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표시는 매매,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모르고 알고. 자, 네 번째. 왜 이걸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불문. 이렇게요? 지금은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고요. 말을 바꿔서 내가 부동산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아끼려고 조세 포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강제집행을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동기는 따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동기불문하고 표의자가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무슨 표시했다? 의사표시를 했다까지 적으면 어디랑 똑같습니까? 비진이랑. 이게 비진이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구별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해야 된다면서요. 왜 해야 됩니까? 네가 하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해야 되죠? 뭐라고요? 악의적으로 했다. 또 짜고 했다. 조금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진이와 통정허위 표시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왜 구별을 해 주셔야 하냐면 가장 큰 차이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이 뭡니까? 그냥 유효죠. 유효.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냥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유효.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이니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립 요건을 봤더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진이와 통정허위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5번.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사람 간 보는 거예요. 근데 통정, 여기는 허위표시 아닙니까? 통정이잖아요. 뭔가 짜으려면, 편을 먹으려면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통정, 같은 말이 뭐예요? 짜고서 또 정을 통하여 이래요. 참 문제를 낼 게 어지간히 없었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통정을 뒤집어 보세요. 이거죠, 이게.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근데 요즘 추세는 이게 편을 먹으려면 내 건데 빼돌리려면 을이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을의 양해 하에 그리고 을이 들어줘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을의 합의하에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편을 먹었다는 게 모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모라고 그래요. 모의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론은 이 6가지가 같은 말이다. 6가지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시험지에 이 말들이 보이면 우리 시험은 결론만 나오니까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무효.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같은 거예요. 6가지가 같은 말이다. 자, 따라서 세자. 통정, 짜고서, 정을 통하여, 양해, 합의, 통모. 자, 시작. 통정, 짜고서, 정을 통하여, 양해, 합의, 통모. 요즘 추세는 전부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히 이 말. 누군가 양해, 하해했다면 통정, 허위 표시가 돼서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무효. 이렇게 빼내시라고요. 자, 세 번째. 자, 효과. 그러면 지금 을은 친구 갑하고 편먹고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라고, 무효. 자, 그런데 자, 상대방 당사자인 을은 취득을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자,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체크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선이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모른다 선, 안다 악 이랬네요. 자,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제3자가 무슨 득 하는 거예요? 취득. 그러면 제3자는 뭐이면? 선이면 취득한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가바우라우 둘이 짜고서 자, 가장 매매인 것처럼 가장 꾸며서 자, 등기가 이렇게. 자, 이제 배웠으니까 자, 등기랑 같은 말도 불러보실래요? 자, 시작. 기록 표시. 그러니까 이게 을의 곳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을의 이름이 등기부라는 공간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을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무효. 자, 무효와 또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을 게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권리자. 근데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라는 공간의 표시는 기록은 을의 이름이 되어 있다면 병의 눈에는 누구 것처럼 보일까요? 을 것처럼 보일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인즉 병 입장에서는 얘가 을이 무권리자, 을 게 아니라는 사실,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있겠지. 모른다를 뭐라고 그래요? 선이. 그래서 선이. 다시 하나만 더요. 자, 여기서 편먹고서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와 누굽니까? 갑과 을.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호칭이.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부르고, 당사자가 아니면 다 뭐라고 불러라? 제3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자, 누군가는 편먹고서 재산을 빼돌린다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
시쳇말로 누구 엿먹일 생각 아닙니까? 경매당하지 않을 생각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 보호가 돼야 될까요? 얘를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얘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다. 얘가 무슨 득 한다? 취득. 됐죠?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요. 자, 감은 병에게 야 그거 올 거 아니야. 너 거래 잘못한 거야. 너 법률행위 잘못한 거야. 너 의사표시 잘못한 거야.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놔. 할 수 없다를 뭐라 그래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누가 반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나 잘못 들었지. 자, 반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반항이 아니라 뭐 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없다. 내놔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왜 했는지는 자, 동기는 안 따져요. 민법에서는. 자, 해 볼까요? 자, 동기 불문하고 표의자가 자기 속마음과 표시가 다르다는 걸 알고서 의사 표시를 했는데 혼자 했다면 비진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시작. 통정 짜고서 정을 통하여 합의하에 양의 모의에서 통모에서 했다면 뭐가 되고 무효. 그래서 당사자의 을은 취득할 수 없으나 그러나 효과 짜잔짠짠 누구 출연? 제 3자가 출연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자가 보호가 되니 그자에게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정 허위 표시. 됐습니까? 108조. 자, 설명했네요. 자, 넘기시고 140페이지. 거기 지금 사벌의 은닉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자, 차고 이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총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 있다고 그랬나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2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고 109조. 자, 법 조문을 읽어볼게요. 백구조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자,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그랬나요? 자, 내용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용 동그라미. 내용의 중요 부분에 그랬습니까? 자, 중요 부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 부분 동그라미. 그러면 내용 동그라미 중요 부분 동그라미에 착오가 있는 때는 자, 밑줄 쫙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어보세요. 밑줄 쫙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나가 보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앞에서 끊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나 앞에서 끊어봐요. 자, 끊었다. 자, 그리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디 쳐져 있습니까? 내용, 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 자, 중대한 과실로 일하는 때는 밑줄 한번 딱 그어보실까요? 자, 취소하지 못한다. 밑줄 쫙. 자, 그러면 눈으로 자 보셨는데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무순서 할 수 있다가 되고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뒷부분은 무순서가 안 돼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착오 취소는 여기는 다른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여기 문제를 풀 때는 딱 중심에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 서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자, 법조 문제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이러이러한 경우는 취소가 된다. 이건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생각을 판례가 아무리 살이 많이 붙더라도 기준이 필요한데 자, 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경우는 취소가 된다. 이건 취소가 안 된다. 라고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만 구별하시면 되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리고 2항. 이제 배운 대로만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취소가 되는 부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자, 또다시, 자,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동그라미 치고, 선이 동그라미 치고, 자, 대응하지 못한다 밑줄 쫙 긋고, 그 다음 뭐라고 적으시면 될까요? 보호가 된다. 무슨 득? 취득. 그래서 선의를 갖다가 어디다가 붙이면 돼?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똑같아요. 아하. 비진이건, 통정허위건, 착오건, 자, 짜잔짠짠, 누구 출연? 제 3자가 출연하고 그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이면 무조건 뭐 할 수 있구나? 취득할 수 있구나.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칠판을 보십니다.
자, 차고 취소, 차고 취소. 자, 따라서세요. 잠깐만. 야, 선생, 따라서 안 하면 안 될까? 아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제를 기출문제를 나중에 다 풀어보실 텐데, 40문제를 보는데, 20문제가 기초라고요, 기초.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탭다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했다 그러면 20문제는 맞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히 틀린 거 맞는 거고요. 어이없이만 안 틀리면 되거든요. 어이없이. 그걸 제가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이니 좀 뻘쭘하다 하더라도 하시지 말고 입을 좀 벌려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하세요. 차고 취소. 시작. 차고 취소.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차고 무효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다음 주면 무효와 제가 취소를 구별을 해줄 텐데 나중 되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에 개론에 공법에 막 다 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돼버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시작. 차고 취소. 시작. 입 벌리세요. 시작. 차고 취소. 아하. 내가 계약을 했는데 착각해서 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구나. 지금 이 소린 거예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자, 우리 주부님들 이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가지고 왔다. 집에 와서 정리하려고 봤더니 세 개가 필요 없는 걸 사가지고 왔다.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카드 취소할 거라고 그래요. 필요 없는 걸 착각해서 잘못 지금 사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차고 취소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계약을 했는데 착각해서 계약을 했다면 뭐 할 수 있구나? 취소할 수 있구나. 이 소린 거예요. 그런데 109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착각했다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착각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구별하세요 이거고 그게 시험 문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됩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자, 법률행위, 자, 내용의 착오가 일어나야 돼요. 자, 잠깐만요. 나중에 기본 수업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좀 양이 많아요, 판례가. 그래도 항상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머릿속에.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착오일 때 된다? 내용에. 그러면 다 반대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용의 착오가 있으면 이게 계약이 취소가 돼요. 반대로 바꿔보면 동기의 착오야. 동기의 착오. 자, 적고 설명하겠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발생이 됐다면 원칙 취소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선생, 내용은 뭐고, 이게 내용의 착오는 뭐고, 동기의 착오는 뭐야, 동기는 뭐야, 이거부터가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결론은 동기. 우리 민법에서는 동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민법에서는 동기는 따지지 않아요.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나 선생님 구별 안 되는데요. 아우, 저 동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동기를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유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동기라고 그래요. 다시, 자, 내용부터 해볼게요. 내용의 착오에 의해야 된다. 내용의 착오가 된다. 동기 착오가 아니어야 된다. 지금 이 소리인데, 자, 내용부터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봐보세요. 자, 제가 좀 이렇게 정열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빨간색 폴로티를 하나 사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그 폴로티 중에서 요즘 거 보니까 그 왼쪽에 말이 크게 그려진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관심이 없나 봐요. 그냥 자, 이렇게 크게 그려진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걸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그 사이즈가 105거든. 그래서 제가 빨간색 105 사이즈로 말 큼직하게 그려진 거 주문했다고요. 근데 그게 물건이 저한테 왔는데 105 사이즈는 맞아요. 근데 말이 안 그려져 있더라니까. 그죠? 그러면 읽기 싫은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지금 내용에 착오가 생긴 거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걸 내용의 착오라 한다고요.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뭐야? 동기는 민법에서 고려 대상 아니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저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건물, 토지, 아파트, 부동산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하고라고 자,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내용이 차고 다시 보세요. 을이 갑의 부동산 3개 중에서 건물을 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어디다가 계약서에다가 자, 볼까요? 자, 건물은 한 10억 정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토지는 1억 정도 해요. 근데 말이죠. 계약서에다가 토지를 매매한 거라고 잘못 적었다니까요. 착각해서. 그죠? 그러면 계약, 지금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물 매매인데 토지라고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 되겠지. 이걸 착오 취소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내용의 착오를 하고. 나는 A를 주문했는데 B가 왔다? 착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동계 착오는 뭐야? 동계 착오. 갑하고라고 자, 토지를 매매합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자, 내용은 맞아요.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토지 매매. 내용 맞아요? 그러면 동기는 뭐냐면 을이 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이유를 동기라고 그래요. 이유를 동기로 한다. 이유를. 그러니까 자, 이유를 말해 볼게요. 자, 을이 자, 내용은 토지 매매가 맞는데 자, 을이 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자, 이 땅을 사놓으면 6개월 후에 개발이 된대요. 아, 이게 또 팔리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분 대박입니다, 대박. 들어보세요. 자, 개발된다고 이게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가치가 높다는 겁니까? 지금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이유, 이게죠, 이유. 무슨 가치가 높아서, 투자 가치가 높아서 이건 동기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고급 정보를 얻은 건데 이유를 알게 된 건데 매매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당신 토지에 나중에 거기 옆에 지하철 역사가 생긴답니다. 개발된답니다.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유 동기는 가슴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매매가 됐습니다. 팔리라면서요. 근데 개발이 안 돼. 개발이. 그러니까 얘가 찾아가서 야, 개발될 줄 알았는데 개발이 안 되거든. 나 이거 착오야. 나 이 매매가 취소 좀 해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가 되는데 동기 이후 착오로는 계약 자체를 깰 수가 없다고요.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나눠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착오 이해되죠? 어디에 착오? 내용의 착각이 발생됐을 때 취소가 되는 거지 동기의 착오로는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민법은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비진이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정리를 뭐 불문하고 동기 불문하고 이유 안 따져요? 다시 통정이 봐보세요. 뭐 불문하고 동기 불문하고 그러니까 동기는 안 따진다고.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취소가 안 되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더래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냐 그랬더니 동기가 표시가 돼요. 표시?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녀석이 이게 밖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걸 동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걸 내용 이렇습니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적고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1월 달에 제가 적을게요. 자,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잠깐만요. 놓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적더라도 뭘 얼마나 많이 적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가지치는 거예요? 제가 칠판을 한가득 다 적어도 머릿속은 어떻게 그래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문제가 풀려요. 자, 다시 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건물이 아니라 토지 매매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기. 자, 사려고 하는 이유가 땅을 사서 여기다가 봐봐요. 펜션 하려고요. 이거예요. 펜션 하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유 아닙니까? 이유. 이걸 우리가 뭘 한다고요? 동기. 이렇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매매할 때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내가 매도인이야? 그러면 매수인에게
내 아파트를 왜 사려고 하는지 이유, 왜 사려고 하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등이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을이 내 땅을 왜 사려고 하는지 이유, 동기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돈만 많이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말 안 해줘요.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근데 나중에 봤던 얘기는 이 땅에는 펜션을 할 수가 없는 땅이라고요. 그럼 어디에 착오가 빠진 겁니까? 동기에 착오가 빠진 거 아니에요. 펜션 하려고 했는데 펜션을 못한다? 착오지. 나 착오야. 이거 취소 좀 해줄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기의 착오를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동기가 표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더라 이 소리니까요. 그럼 표시가 무슨 얘기야? 이건데 저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그 모습을 살펴보면 어떡합니까? 자, 을로 해볼까요? 예로. 자, 이 땅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죠? 자, 갔다 이제 만났다. 그러면 그 우리 소장님이 어떡합니까? 앉으라고 그래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날씨가 추워요. 앉아요? 그러면 커피 한 잔씩 할래요? 이래요. 그리고 앉아요? 앉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탁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얘기를 해요? 커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여러분이 만약 의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대부분 말할 때 아우 있잖아요. 이 땅을 내가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 집 아저씨가 한 2년 후면 퇴직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그 퇴직하시면 우리 같이 펜션 하려고요. 이렇게 막. 왜 연기가 좀 어색합니까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매를 할 때는 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토지 거래라면 더더욱 더 그래요. 내가 여기다가 뭐 하려고 하고 쫙 얘기를 한다니까. 그걸 표시라고 그래요. 이걸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말을 한단 말이지. 이걸 왜 사려고 하는지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게 표시예요. 그 순간부터 뭐가 되고 내용이 되고 펜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착오 아닙니까? 그때는 취소가 돼요. 그러면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직접 시험에 나오는데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입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요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계약서에다가 글자로 여기다가 펜션 하려고요 라고 이렇게 이걸 계약서에다가 적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에다가 이 아파트를 사라고 한 이유 적은 적 있습니까? 없지. 누가 계약서에 그걸 적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걸 문서화시키지 않았더라도 합의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표시만 했다면 말만 했다면 이거 취소가 된다는 거지. 아유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거래할 때는 쫙 이렇게 더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취소가 되니까. 또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고. 자, 봐봐요. 자, 결론. 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 착오 있어야 돼요? 내용에 착오. 알겠죠? 자, 무슨 착오? 동기 다른 말로 이유.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에 착오가 발생됐다고 그래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래요. 어떻게 동기가 무슨 시가 되면 표시 드러났다. 계약서에 쓸 필요까지는 없다.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결론 봐봐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동기의 프로포스에 짚어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실제 문제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법률행위를 계약을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되는 거 외에 합의까지 요한다. OX, X. 결론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결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내용의 착오인데, 두 번째는 이제 법령의 내용에, 법령이. 자, 이 내용이 무슨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하냐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되면 취소가 될 거고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 말이 어렵잖아요. 중요 부분이라 하는 게 이게 이 말 자체가. 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잠깐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그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자, 자 다시요. 자,
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 좀 바꿔보면 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까요? 저 좀 잠깐 봐보세요. 제가 사이즈가 105라고 그랬는데 그 빨간색 105를 제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100을 보냈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하지 않으면 나는 100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그걸 입을 수가 없잖아. 입을 수가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손해라고, 손해. 이래야 판례가 쉬워질 텐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말의 뜻은 이걸 취소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손해가 나니까 취소할 거라고요. 그냥 말을 바꿔보면 비록 내용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아내야 한 80% 판례가 쉬워져요. 착오 판례가. 손해로 잡아내셔야 돼. 자,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토지의 경계 현황의 착오 이러네요. 이렇게 토지의 경계 현황의 착오 이렇게 되는데 또 말을 좀 바꿔드릴까요? 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보세요. 현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태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뒤에 거부터 판례로 하죠. 자, 갑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하는데 이분도 대박입니다. 대박.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토지 매매가 1300평 토지 매매예요. 이렇게. 그런데 1300평 중에서 이 토지에 600평이 하천이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1300평 매매 계약을 하는데 미수인이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서 계약했다는 거예요. 웃긴 사람 아닙니까 이거. 저 같으면 땅 10평만 매매하도록 몇 번을 가봤을 텐데. 자, 그리고 계약을 한 후에 현장에 가봤더니 얼마가? 600평이 이렇게 하천이라니까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매매를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죠. 안 깨면 당장 손해인데 그걸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부른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자, 경계 보세요. 경계. 나중에 그 소유권에서 제가 상린관계에서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맛만 들어보세요. 가마고래 토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계입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가보면 상린관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토지가 이렇게 경계가 있고 담을 설치할 때는 담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담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적법에 보면 경계에서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중앙을 경계로 한다는 말이 담을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담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이 말의 뜻은 경계가 여기니까 이렇게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경계는 이렇게 해요. 이게 실제 경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가압 입장에서는 경계선에 뭐가 발생됐습니까? 착오. 그러면 이 담 설치를 취소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겠지. 않으면 경계선에 착오가 있으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손해가 발생되는데 손해라는 개념이라니까요. 손해.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요. 아하,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중요물의 착오가 있구나. 그러니까 즉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나 이거 취소할 거야.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 경계 현황에 착오가 있다. 상태 착오가 있다. 이거 중요물에 해당한다. 결론 뭐예요? 결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없다. 틀렸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자, 목적물, 물착오 이렇습니다. 물건에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물착오. 이렇게. 물착오. 무슨 착오? 물착오. 물건의 착오. 저로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자, 물건의 착오. 저한테 그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앞으로 한 15년 정도만 이렇게 건강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 딱 15년 정도만 더. 그러면 그게 왜 15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자식이 딸 하나, 천사 같은 딸 하나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걔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딩 6학년. 이제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걔가 중학교 3년에 고등학교 3년에 대학교 4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자식이라고 걔 하나밖에 없고 아비 입장에서 얘를 낳았으면 끝까지 아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까지는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날짜 계산 해봤더니 한 15년 정도 하고 걔 결혼시키고 나면 저는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후를 좀 즐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 로망이 뭐냐면 한 15년 정도 강의를 하고 예전처럼 예전에 공부할 때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살쪄서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묶고 다녔다고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약간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제가 은퇴를 하면 목장을 하나 사가지고요. 목장 하나 서 다시 머리도 이렇게 예전처럼 길러보고. 그리고 그 영화처럼 흰 말이 있잖아. 백마. 그 백마를 머리 딱 풀고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게 내 꿈이에요. 로마. 제가 은퇴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이제 길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제가 목장도 하나 샀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말. 그래서 제가 흰색 백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백마를 제가 주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말을. 근데 백마가 왔는데, 오긴 왔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말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물건이 잘못 배달된 거 아닙니까? 이거 취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장 손해인데. 이걸 중요분의 착오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그래서 시가착오. 시가착오. 자, 시가의 착오로는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시가착오는. 자, 시가 따라서 하세요. 시가 취소한대. 시작. 시가 취소한대. 이거 말이죠. 손해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개념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시가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걸 취소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된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저 좀 보시겠습니다. 분양가가 7억입니다. 분양가가 7억인데 P란 말 들어보셨죠? P가 2억에 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윗돈으로 2억을 더 주고서 7억짜리를 9억에도 아파트를 사지요. 왜 삽니까 그거? 그게 10억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사야 되겠죠. 그게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 시가차고 7억짜리를 P를 2억 더 줘서 9억에 샀다? 그러면 이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개뿔 한 6억 떨어지는 거야 이게. 가가지고 차고야 이거.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는데요. 자, 취소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시가에 착오가 있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얼마나 쉽습니까? 시가 취소한다 이러면 되는데. 알겠죠? 자, 두 번째가 자, 현실 매매. 현실 매매. 자, 현실 매매에서는 사람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착오. 자, 결론을 뭘 뽑아내라는 거죠, 지금?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좀 봐보세요. 지금 시간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착오까지만 할 테니까, 자,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이걸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할 테니까. 아시겠죠? 다시 봐봐요. 자, 현실 매매에서 사람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결론이 뭐예요? 취소 안 된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된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자, 이 아파트가 5억인데 얘가 시가 계산을 잘못해서 7억에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자, 시가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취소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을 입장에서 지금 2억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계산을 잘못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해보세요. 나 지금 얼마 날린 거야 지금? 2억. 그럼 내가 을이야. 2억 날렸다. 그러면 2억 날린 사람이 한가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싸매고 누워 있을 것 같아?
머리 싸매고 누워있겠죠, 이 사람 지금. 근데 누워있으면서 또 마음은 불안하니까 동영상을 들으면서 듣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말이죠. 벌떡 일어날 일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요? 계약금과 중도금이 넘어간 상태인데, 잔금 날짜가 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가 계시됩니까? 상속. 그러니까 얘가 뽀르륵 가가지고 아들에게, 야, 아들 너 잘 들어봐. 이 아파트가 너희 아버지 명의니까 내가 매매를 했지. 명의자가 너였다면 나는 매매를 안 했을 거야? 차고야.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실 매매에서는 물건 자체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가 돼요? 근데 현실 매매에서는 사람은 안 중요해요. 물건만 받아오시면 되는 거라고. 잠깐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귤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노점에서 할머니가 귤을 파십니다. 자, 귤 파는 할머니. 자, 몇 번 듣게 되실 거예요. 할머니 귤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봉지 10개 10,000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그 검정색 봉지에다가 이제 귤을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담다 보니까 다 팔고 8개밖에 없는 거야.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옆에 그 친구분에게 귤 2개만 달라고 그래서 사이즈 똑같은 걸로 그 2개를 검정색 봉지에 담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 귤이 꼭 할머니 귤 위에만 되고요. 옆에 계신 분 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귤 10개만 받아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매매에서는 사람은 중요치 않아요. 그 물건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결론이 뭐라는 결론이? 자, 결론 내려볼까요? 자, 토지 경계선이랄지 상태 착오가 있다면 이건 당장 손해죠. 결론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현실 매매에서 물건의 착오가 발생됐다. 뭐 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끝이 바뀌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시가란 말이 보였다. 그러면 끝이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현실 매매에서 사람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을 붙여갈 거라고요. 됐죠? 아하. 계약을 했는데 내용의 무슨 부분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서 나 취소할 거야. 이 소리고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취소하려면 자, 말하는 사람 표의자에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돼요. 취소가. 그러면 중자가 붙었는데 이게 중대한 과실. 자,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요? 중과실이 있다면 무슨 소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지금 판사가 지금 계속 뭘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한 말이 다 이거잖아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그러면 이게 중대한 과실인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경이 아니라 중이라는 건데, 중대한 과실.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과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천사 같은 딸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사탕이 먹고 싶어. 사탕 좀 사와. 그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를 가서 이렇게 사탕을 사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모든 아빠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중에 제일 비싼 걸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한 3봉지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가지고 딸 사탕 먹으라고 이렇게 딱 꺼내놨는데 딸이 얼굴이 바뀌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이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이야?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떤데 일본 사탕을 사가지고 오면 어떡해? 이렇게 해요. 당장 가서 취소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리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원하는 건 국산 사탕인데, 근데 제가 일본 사탕을 잘못 사온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가서 취소하면 돼요. 근데 여기입니다. 이제 취소하면 돼요. 근데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근데 제가 그대로 가서 취소하면 되는데 궁금한 거야. 뭐가요? 일본 사탕은 어떤 맛인지를. 이렇게요? 그래서 그 영수증에는 교환 환불을 할 때 어떻게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궁금한 거야. 근데 막 뜯어요, 봉지를. 그걸 몇 개를 먹어보는 거지, 이게. 그래서 표시 안 나게 그대로 붙여요. 그리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서 반품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트가 그걸 본 거야. 그러면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고 해도 저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 이게.
뜯으면 안 되는데 뜯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소리라니까요. 우리 집에 계신 분으로 얘기를 제가 해볼까요? 그 우리 옷을 사게 되면 그 택을 자르면 그러니까 교환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환 함부로 하시려면 택을 자르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은 잘라요. 가위로 탁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막 옷을 입어봐요. 집에 와서 이렇게. 근데 매장에서는 이게 자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택까지 다 잘랐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계신 분은 그걸 붙여요. 그걸 표도하게 교묘하게 붙이는 기계가 집에 있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순간에 이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발생돼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무슨 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되니까. 그걸 붙이고 있더라고, 이렇게. 야, 그러면 되냐 그래도 계속 붙여요, 이렇게. 아무튼 결론이 뭡니까?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내용의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났다. 손해가 나서 취소할 거야? 근데 무슨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 큰 실수가 없어야 돼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봉지 뜯으면 안 돼요. 택 자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잘랐어요. 그럼 무슨 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이렇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착오까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자 142페이지 가보면 이제 110조 사기 강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 여기서 10분을 쉬었다가 다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사기 강박부터 시작해서 민법 총칙이 다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저 아직 수업 안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자. 그냥 앉아 계세요. 자, 앉아 계세요. 저한테 그냥 맡겨두시면 돼요. 맡겨두시면 제가 알아서 진도도 다 빼고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진도로 그만 나가고 오늘 했던 것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정리하고 자, 집에 가십니다. 자, 엑기스만 뽑아보죠. 자, 오늘 진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부터 자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했다.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근데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무슨 청구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반사회질서 행위야? 유형 예시를 들어보면 정인업주가 못해? 자, 증언의 대가로 소리가 날 정도로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 무효.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당 교통비 숙박비는 받을 수 있다. 자, 이중매매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자, 원칙 유효. 근데 자, 제2 매수인이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보였다. 끝 문제가 뭐예요? 무효. 총 6번 나온다. 이거 하나. 인륜의 반환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첩계약. 부첩계약이 떴다. 끝 문제가 뭐예요? 무효. 됐나요? 개인의 신체 자유를 심하게 평생 동안 이런 것들 자 제한하고 있더라. 심한 거 아니에요? 끝 문제가 뭐예요? 무효. 자, 사행성 행위 중에 하나 도박이 보였다. 끝 문제가 뭐예요? 무효. 그리고 불공정 행위 104조도 큰 틀로 보면 어디에 해당한다? 103조에 해당한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정리 방법. 성립 요건부터. 자,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는 어떤 상태여야 되죠? 공박 또는 경설 또는 그 셋 중에 하나만 갖추시면 되고. 자, 저한테 필요한 건 공박인데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공박을 다 포함한다. 정신적 공박을 뭐라 한다? 무슨 우마? 트라우마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자, 그러면 그런 공박이 있다는 사실,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안다? 자기 본인만 안다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폭리자는 어떤 상태에 됩니까? 그 사실을 알고 플러스 뭐 할 의사?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내가 준 거, 주고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준 걸 급부, 반대로 받는 걸 반대급부 사이에 현장 불균형이 일어났다. 폭리가 된다. 그러면 3번 효과. 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했다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무슨 청구 안 되는데,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공정. 됐죠? 다시 비진이 107조. 자, 동기불문하고 표의자가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인간관계를 했다. 법률행위 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 간을 봤다는 소리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 뭘로 하고? 유효. 근데 상대방도 이게 헛소리한 걸 어떻게 시작?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효에서 취득을 못할 제도 쩐 누구 출연? 제 3자가 출연하고 이자가 선이라면 이자가 보호된다, 취득한다. 그래서 그자에게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이 의사표시. 자, 두 번째 통정 뭡니까? 자, 통정 같은 말도 불러봐요. 시작. 통정 짜고서 정을 통하여 뭐 양의 합의 통모.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나 그래? 여기 있구나. 이거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느낌에. 머릿속인 게 아니라. 자, 이렇게요. 자, 여기서 짜고서 이렇게 허위. 실제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도 짠 누구 출연? 제 3자가 출연하고 그자가 선이라면 보호가 된다. 선의 제3자에게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착오 취소. 착오 취소. 계약을 했는데 착오를 이로 취소하려고 그래요. 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착오? 내용에 착오해야 된다. 그 말은 동기의 착오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언제? 동기가 무슨 시? 표시. 자, 따라서 세요. 표시 취소. 시작. 표시 취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한다. 뭐가 발생? 손해. 그러면 이게 지금 손해인지 아닌지? 토지 경계선에 착오가 있다든지 토지 현황에 착오가 있다면 손해가 발생된 거죠. 자,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물건의 착오. A를 주문했는데 B가 왔다. 물건의 착오. 무슨 수 할 수 있다? 취소. 시가. 취소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당장 그 해당되는 파트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풀리나 안 풀리나.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시. 현실 매매사 사람의 착오. 끝 문제가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있다, 틀렸다. 이렇게 해요. 하나 더 마지막.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 봉지 뜯었다, 택 잘랐다, 이렇게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되는 거지.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민법 총칙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